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상한가 가는 종목은 나오기 마련이죠. 오늘 장에서 핫했던 테마와 종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려줄지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 말미에는요, 앞으로 강세를 보일 히든 종목까지 공개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오늘 마감 시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등락을 거듭하다가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코스피부터 짚어보면 어제 이어서 광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2,458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는 기관 홀로 매도에 나선 가운데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수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거래량은 다소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5개월 만에 790선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0.57%대 오르면서 793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닥은 전 거래일과는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팔자세 보인 가운데 개인 홀로 물량을 담았습니다. 네, 이상 오늘 마감 시향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만나봅니다. 민경철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상한가를 잡아낸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이제 상한가를 꿈꾸며 일어나는 전문가라고 인사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굉장히 힘있게 상한가를 잡아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차근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장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증시가 휴장을 하면서 우리 시장 다소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장 민경철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지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장은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과 그리고 이제 건설 중소형 관련주들이 좀 강한 수급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은 우리 나스닥 지수가 이제 11,500포인트와 11,600포인트를 새벽 시간에 지켜주는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좀 추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면 3월달 이후에는 금리가 동결될 수 있다. 늦어도 6월 달까지 상반기 이내에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고 올해 동결과 인하 수순으로 이제 우리 통화 정책이 변경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코스피 코스닥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관점에서는 2,390포인트 이 자리를 잘 지켜주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는 우리가 760포인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추가 상승을 이어가는지 이 부분을 우리 관심 있게 좀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뭐 가상화폐 관련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2차전지 그리고 전기차 충전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에 이제 파생되어진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과 인공지능에서 파생되어진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까지 좀 특징주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방송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섹터가 강세였고 그 섹터인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중간중간 이제 시청을 하시고 제가 어제 우리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그 종목에 대한 복귀도 같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중간 점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바로 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이 히든 종목이 오늘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펼쳐졌습니다. 과연 정말 이 상한가 사냥꾼 민경철 전문가님 다운 실력이 아닌가 싶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 우리가 어제 히든 종목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은 두 번째 순서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또 상한가를 잡아낸 종목이 있는데요. 어제도 리뷰를 했지만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2차 VI가 또 발동이 또 되었던 모습입니다. 차트 보면서 위메이드 플레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방송 기준 1월 15일에 이야기를 드렸던 정정하겠습니다. 1월 16일 월요일에 첫 방송에 이야기를 드렸던 위메이드 플레이가 우리 바닥권에 우리 요 자리에서 우리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57% 정도의
좀 강한 상승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상한가를 잡았던 종목이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저는 이 종목을 우리 신자분들에게 12월 달 어디서 노랑톡에서 그리고 서울경제 신자분들에게 바닥에서 매집을 권고드렸던 종목이에요. 비중을 20%까지 물량을 확보하는 걸 권고드렸고요. 그 이후에 자, 우리 과거 10년 동안의 과대납폭을 보였던 저점과 그리고 이중 바닥을 다졌던 1월 3일에 폭락장에서 제공약 사인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방송에서도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우리 지난주 목요일 게임 관련주로 이제 상한가를 이제 달성을 했고요. 이제 4대 거래소에서 거래가 종료되었던 위믹스 코인이 다시 우리 코인원이라는 우리 거래소에 원화 상장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위믹스라는 코인이 가격이 한 200원 정도까지 폭락 나오다가 3,000원까지 폭등하면서 우리 위메이드 플레이와 위메이드 그룹주들의 강한 상승에 좀 동력으로 작용을 했던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메이드 플레이와 위메이드 3사를 자, 폭등할 때 고점에서 추격 매수했던 종목이 아니라 폭락하고 10년 만에 저점인데 회사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망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해서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강력하게 좀 매수를 권고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지난주 목요일 상한가 오늘도 장중에 플러스 20%까지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자, 방송일 기준으로는 약 57%, 그리고 저희가 12월 달, 1월 달 공략했었던 가격 기준으로는 약 40에서 70% 이상의 상승을 불과 3개월 이내에 이제 매매를 종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뭐 지난 12월, 1월, 2월 3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40%, 70%의 상승을 누려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자, 낙폭주 잘 잡아서 3개월 정도 기다려서 한두 달 정도 기다려서 나도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상승을 좀 노려보는 전략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론은 위메이드 플레이 10년 만에 저점에 잘 공략을 했고 바닥에서 저점에서 잘 끌고 가서 제가 수익을 잘 내는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실제 사례로 위메이드 플레이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상한가를 제가 잡아낸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드릴 텐데 자, 종목은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어제 이 종목이 IT 부품주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우리 LCD 관련된 모드를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IT 부품주다. 그런데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법인이 자, 한국전기차 충전 서비스라는 기업의 지분을 이 종목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부각되면서 작년에 우리 시장에서는 자, 이 자리죠. 자, 11,000원 정도까지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 해서 강한 상승이 이제 만들었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하면서 만들어진 저점과 이중바닥과 자, 그리고 삼중바닥 구간대까지의 낙폭을 확대한 구간에서 다시 한번 대량 거래가 터졌다라는 부분 화면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강한 거래대금의 수급이 들어오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디스플레이텍 이제는 IT 부품주가 아니라 우리 전기차 충전에 대한 모멘텀 테마가 붙을 때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초입인 자리입니다라고 여기서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하루 만에 자, 상한가 플러스 30%의 좀 시세가 나타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디스플레이텍을 어제 기준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초입인 이유는 우리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의 가격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기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의 대량 거래가 터지는 이 초입의 눌림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고 히든 종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우리 디스플레이텍이 오늘장 전기차 충전 테마로 다시 한번 우리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게 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자, 전성기에 매매를 하고 싶다. 나도 전성기에 추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준인이 분들이 이제 전성기의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내가 기준 없이 손절 대응 못하고 남이 이 종목을 2만 원 간다, 10만 원 간다 이런 꿈을 키워주는 말에 이제 실질적으로 익절을 못해서 잘못 물리게 되면은 자, 웬만한 급등한 종목들 반토막 나는 게 순식간이고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문과 마음 속상함과 공포와 좌절과 우울함과 자포자기하는 심정의 끝에서 그 여러분들이 못 버티고 매도하면은 그때 상한가에 이제 마음 아픈 일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주식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히든 종목을 통해서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은 최소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다. 저점이거나 초유민 종목들을 잘 이야기를 드려서 우리 잘 끌고 가서 상한가도 잡고 그리고 유메이드 플레이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상승을 같이 노려보고 있으니까요. 방송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저점인가, 어떤 종목들이 바닥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오늘 시간 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방송 시간으로 모자라다 하시는 분들도 노랑톡에 이제 함께 하셔서 우리 내일장 앞으로 이번 주 그리고 올해 계속해서 저점과 초입인 종목들 바닥에 잡아서 위로 상한가도 잡아보는 기쁨을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들의 매매 신호에서 알려드린 이 히든 종목들 상한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단 하루 만에 상한가로 직행하는 종목도 나오다 보니까 상한가가 이렇게 쉬운 거였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매일 밤 10시 챙겨보시면서 수익도 극대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못한 종목들이라든지 또 발빠른 시황 정보는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매일 또 민현선 전문가님이 챙겨주시고 있는데요. 이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다루고 있는지 조금만 더 팁을 알려주시죠. 네, 일단 이제 공개 방송에서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개별 종목들 네. 사실 이제 방송 시간이 많으면 자, 오늘 초입인 종목들 요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고민되는 종목들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방송 시간에서 다 다뤄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지 못하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우리 공개 방송에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천주에 대한 복귀나 우리 노랑톡에서 공략하는 종목들에 대한 뭐 전략들 그리고 이제 그 실시간 이제 장중에 수시로 공시가 나오거든요. 우리 장중에 호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호재가 어떻게 보면은 찌라시일 수도 있고요. 뉴스로 나올 수도 있고 단순히 이제 이슈화로만 이제 시장에서는 좀 테마로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공시를 통해서 실제 우리 금감원에서 제출되는 공시를 보고 이 공시가 호재인가 악재인가 이 종목이 초입인가 저점인가 고점인가를 판단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 소통해서 그 날에 가장 우리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들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공시 보는 거 이제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자, 매일매일 꾸준하게 공시 보는 법을 공부하셔서 공시를 알면 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준들, 기술적 분석과 재무적인 분석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청산 가치에 대한 부분들, 공시에 대한 부분들, 내가 모르는 기준들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알면 아는 만큼 보이죠. 내가 이런 기준을 배웠는데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매매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공개 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장 마감 전 오후 2시 30분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더 자세한 투자 공략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경세 전문가님과 함께 하루 투자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무료 공개 방송도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참여 방법은 화면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릴게요. 네, 노란톡 참여 방법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오늘 노란톡은요, 또 하루 만에 상한가 가는 종목이 나오면서 굉장히 파티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나도 이런 파티 함께 즐기고 싶다 하신다면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테마와 관련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시그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요. 이 빨간불이 들어오면 매수 신호고요. 또 초록불은 매도, 노란불은 관망 사인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에서 핫했던 테마는 무엇이었을지 첫 번째 테마부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국내 대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낙점하고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LG와 SK, 현대차 등 6곳이 관련 업체 지분을 인수하거나 회사를 신설하며 전기차 충전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이는 전기차 보급에 맞춰 충전기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6만 대 수준이던 국내 공용 충전 인프라는 2022년 말 약 19만 대 수준까지 증가해 3년간 연평균 6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은 2022년 약 60조 원에서 2030년 약 540조 원으로 9배가량 성장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어제 내놓은 신성장 4.0 전략 추진 대책에 따르면 기존 주유소에서 직접 생산한 전기로 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오늘 전기차 충전 테마에서 큰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 테마에서 민경철 전문가의 바로 어제 히든 종목이었죠. 디스플레이텍 상한가까지 치솟았고요. 휴맥스는 5% 넘는 상승 보였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디스플레이텍. 신들의 매매 신호 매일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또 단 하루 만에 30% 수익률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내일도 이 전략이 통할지 민경철 전문가님의 의견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네. 너무 많이 오른 걸까요? 네, 일단 제가 어제는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은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일 더 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종가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디스플레이텍 종목이 상한가가 장중에 일시적으로 풀리긴 했습니다만 막판까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는 굳혔죠. 저는 동종목의 이제 장중 고가에 대한 상방을 8,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8,000원이 왔는데 네. 거기서 잘못 물리면 어떻게 되죠? 추격 큰일 매수했는데 나죠. 예. 3% 5% 단타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잘못 물리면은 이게 또 크게 또 손실이 날 수 있기 네, 때문에 한참 좀 고생할 수 있고. 타임머신 타고 어제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제 민경철 전문가의 방송을 봤다면은 디스플레이텍 종목을 어제 잡아서 오늘 아침에 잡아서 하루 만에 상한가의 기쁨을 노려볼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네. 자, 오늘은 저는 관망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싸게 잡아서 비싸게 파는 전략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왜 제가 관망의 의견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야기를 드렸던 초입의 눌림 자리의 구간은 바로 어제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5,100원 정도 가격이 됐었고요. 자, 오늘 시가 5,100원 기준, 오늘 장중 고가, 상종가, 상한가 종가 마무리가 되면서 자, 우리 6,48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상한가가 나오기 전에 즉 우리가 초입인 자리와 초입의 눌림 자리 매수하기 좋은 구간들을 충분히 힌트를 주고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자, 우리 어제 방송 못 보신 분들, 디스플레이텍 상한가 놓치신 분들은 무리해서 추격해서 올라간 종목을 따라잡는 것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바닥과 미리 초입과 미리 초입의 눌림 자리에서 베팅을 해놓고 시간을 기다려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서 상한가가 터지면 거기서 큰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들을 취해가시는 게 가장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종목의 큰 관점에서 이 종목의 차트를 바라보면은 자, 제가 윈도우 좀 켜놓고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큰 관점에서 차트를 바라보면은 자, 4,500원 저점 대비 1,800원 정도까지 100% 정도 이상의 상승이 크게 만들어졌고요. 우리 전기차 충전 테마가 한번 돌면서 2배 이상의 시세가 나왔다가 다시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자, 그리고 이제 이중 바닥과 삼중 바닥 여러 군데의 저점을 다지고 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과 거래량이 터진 자, 여기에 이제 초입의 구간에 제가 초입입니다 이야기 드리고 히든 종목으로도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한가 좀 날라갔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명일 아침에 우리 이 종목이 이제 8,000원 정도까지 추가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자, 보유자분들은 8,000원까지 자,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의 과거력을 보면은 자, 7,000원에서 이제 8,000원 구간을 이탈하니까 여기서부터는 7,000원 저항받고 빠지고요. 또 7,000원 돌파 못하고 조정받고 계속해서 여기서 저항을 받는 주가의 움직임이 과거력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어제 시청자분들에게 상한가 가기 전에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자, 어제처럼 지금 긍정적입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기에는 조금 더 지나갔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직 폭발하지 않는 종목들
우리 바닥이거나 초위민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저는 관망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을 어제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들이나 디스플레이텍 개별적으로 오늘 단타 매매에서 상한가를 잡아내신 분들은 자, 위로 7,000원에서 8,000원 목표로 철저하게 분할 매도 익절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좀 디스플레이텍에 대한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텍 어제는 강한 추천 종목인 히든 종목으로 드렸지만 오늘은 또 하루 만에 상한까지 치솟으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8,000원 선까지만 지켜보고 그 이후에는 관망하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첫 번째 종목 디스플레이텍 정리해 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휴맥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42%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시간 외에서는 상한가까지 또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 휴맥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매매 전략이 필요할지 동일하게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네요. 네. 앞으로 좀 더 올라줄까요? 네, 일단 휴맥스의 이제 큰 관점에서의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앵커님께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자, 우리 시간으로 우리 공략주로 공략했었던 전기차 충전 관련주도 시간으로 폭등이 나왔는데 예. 휴맥스도 시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또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반짝 시세가 될지 아니면 정말 아까 살펴봤었던 네. 우리 디스플레이텍 종목처럼 네. 우리 전기차 충전 뭐 몇백조 시장이다 하면서 끌어올리는 정말 행복한 정말 강한 섹터가 될지는 네. 내일 아침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얼마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내일 아침에 만들어낸 휴맥스의 시가를 잘 지켜주느냐 지켜주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만 제가 이 종목의 긍정적 시그널인 자, 우리 빨간색 우리 매수 사인을 매수 시그널을 전해드린 이유에 대해서 좀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목이 이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이제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우리 작년에 우리 휴맥스 모빌리티와 그리고 요 회사의 이제 자회사인 자, 지금 자회사가 이제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공략주로 공략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 종목의 이제 상장사 이름은 저희가 이제 좀 방송에서는 뭐 이야기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휴맥스 모빌리티가 약 1,600억 정도 이제 투자 유치를 받았다라는 이슈 때문에 과거에도 우리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련된 이슈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큰 차트에서는 주가가 18,000원짜리가 2,000원까지 9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자, 마이너스 9%가 아니라 마이너스 9분의 1 토막. 마이너스 85%에서 약 90% 가까운 급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급락이 나오고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등락을 가져가다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자, 요 자리 좀 선을 그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9분의 1 토막이 난 바닥권 마이너스 80% 정도가 폭락한 저점에서 이제 가격 조정을 받게 됩니다. 작년 6월달 이제 폭락장에서 저점을 한번 다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중 바닥을 다집니다. 그리고 또 삼중 바닥을 다져요. 이렇게 이 종목의 이 박스권 과거의 지지 구간을 이제는 저항으로 자리하면서 이 종목의 박스권 등락을 가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대량의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 100만 불짜리 매수 타점과 삼중 바닥 1000만 불짜리 저점 매수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폭락장이 1월달에 오면서 리셋된 자리에서 보지 못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제는 전기차 테마주로 자, 요 자리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장중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요. 자, 시간으로도 요 강한 매물 라인들을 강하게 뚫어내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이 종목이 과거 10,000원 위에서 고가 대비 80% 무너진 것에 대한 강한 대시세 분출이 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 오늘이 정말 초입일지 아닐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자, 앞으로 큰 시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우리 휴맥스 종목 충분히 우리 뭐 단기간에 우리 저점 대비해서는 뭐 조금 올라갔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자, 이 종목은 아직도 과거 18,000원 고가 대비 바닥에서 이제 막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하는 초입일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긍정적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맥스 앞으로 좀 더 상승 탄력 이어갈 수는 있지만 내일 시가 수급 강도가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수급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민경철 전문가님의 이 노란톡 입장하셔서 실시간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기차 충전 테마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늘 장에 강세를 보였던 두 번째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오픈 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 GPT 열풍 속에서 정부가 한국판 챗봇 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6월 중에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판 챗 GPT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될 전망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인공지능 테마에서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테마 중에서 대장주 살펴보시죠. 오늘 YIK가 27%에 가까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인공지능 테마 연일 이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장주로 YIK 선정이 됐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어서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반도체 관련주로서의 시세가 나왔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관련주들, SK하이닉스가 올해 적자일 수 있다. 네. 대규모 적자일 수 있다라는 위기감들이 작년 연말까지 좀 만연하면서 실제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좀 기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자, 이 흐름을 되돌린 큰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죠? 우리 챗봇,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의 테마가 너무 광풍이다 보니까 네. 이 디램 수요가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훈풍으로 작용하게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리 시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꿨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자, 이 종목의 2대 주주가 이제 삼성전자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2대 주주로 들어와 있고 스펙 합병을 통해서 우리 2020년도에 신규 상장이 된 우리 반도체 관련주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관련된 키워드로 엮여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정부에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부분들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을 좀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앞으로 5년 동안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을 약 9조 원 정도, 약 9조에서 10조 정도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우리 잠시만요. 자, YIK라는 종목이 네. 시장에서는 바닥에 있었던 우리 반도체 관련주였는데 첫 번째는 인공지능 테마 그리고 반도체 세제 혜택에 대한 이제 수혜주로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처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자, 요 종목이 8,000원 갈 때 남들이 좋다고 할 때는 X의견을 드립니다. 왜? 3% 5% 수익 낼 수 있지만은 잘못 몰리면은 8,000원짜리가 어디까지 빠지나요? 자, 2,700원까지 빠집니다. 자, 고점에 우리 급등주 올라가는 종목들, 우리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도 굴곡이 있고요. 주가에도 굴곡이 있고 여러분들이 전성기를 찍으면은 최고가에서는 앞으로 이 최고가 위로 추가 시세가 나오는 그림보다는 밑으로 하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자, 고점인 종목들은 쳐다보지 마시고 가능한 급등 전 미리 종목들을 선점해서 공부해서 저점에 매수하시거나 아니면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이제 기간 조정 이후에 대량 거래를 터뜨리는 요 초입의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시청자분들께 강조해드리는 저점인 종목은 아닙니다. 저점인 구간은 이미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점을 다지고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과거의 매물대를 오늘 강하게 뚫어낸 돌파 자리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 돌파 자리는 그냥 그저 그런 돌파가 아니라 몇 년 동안의 오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강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 사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테마죠. 인공지능 테마에서 YIK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책 수혜 재료 그리고 또 기술적 분석에 기반해서 또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요. 이 상한가 종목에 특출난 민경철 전문가님이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투자 꿀팁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도 이제 초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네.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면서 좀 추가적인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초저점이라고 하면은 초입이거나 저점의 종목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입이거나 저점이거나 시청자분들이 매수해야 되는 구간은 즉 바닥에 잘 잡아가지고 이 종목에 기간 보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수익을 내시던가 아니면 바닥에서 고개를 딱 들기 시작할 때 공략해서 앞으로 큰 상승을 노려보자라는 기법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접점 잡는 방법, 우리 이 시간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중 바닥, 삼중 바닥 관심 있게 보셔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초입의 전제 조건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과 거래량을 줄인 가기겁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은 최소 50% 정도의 낙폭이 있으면 베스트다. 그리고 요 가격 조정을 받은 저점에서 옆으로의 매집, 누군가가 물량을 바닥에서 확보하고 과거에 고가에 물려있는 물량들이 바닥에서 못 버티고 매도되게끔 오랜 기간 조정을 거칠수록 앞으로 더 주가는 크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에 이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는 돌파 구간, 슈팅 자리를 언제 만드느냐가 중요한데요. 그 핵심이 바로 거래량을 수반한 주요 저항을 뚫어내면서 이제는 방향성을 상방으로 돌리는 그 자리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우리 맥점이다. 즉 초입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뭐 보조지표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요. RSI 보조지표, 이제 파라볼릭에 대한 보조지표. 우리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해 주신 우리 우등생분들은 이 지표가 이런 거구나 좀 아시겠지만 혹시나 우리 서울경제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은 자, 이런 지표에 대한 사용 방법들 공개 방송 통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이제 청산가치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들 SK하이닉스 사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이 부분도 제가 정말 실전 매매에서 많이 사용하는 우리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만 알아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보유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좀 판단하는 데 용이한 우리 기준이기 때문에 이 청산가치를 활용해서 청산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면 저점 영역의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산가치보다 주가가 높다면 우리 거기는 고평가 구간이니까 좀 부정적으로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바닥인 종목들을 그냥 잡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은 3월 달 우리 코스닥 기업들, 적자인 기업들, 우리 곧 있으면은 우리 상패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감사 보고서에서 돌연 의견 한정이 뜨거나 의견 거절이 뜨면은 자, 거기서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라는 이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 현재 시점에 우리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는 바닥인 종목들을 매매하는 건 좋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고 저점이기 때문에 공략하다가는 나의 소중한 투자금이 상장 폐지라는 공포와 어려움을 좀 겪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체크해야 될 부분들 첫 번째는요. 우리 4개년도 연속 적자인 코스닥 기업은 피해보자. 이렇게 하나의 저의 기준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3, 4업년도 중에서 2개 사업년도에 해당되는 우리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50%를 초과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고 투자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동기업이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이 자본 잠식은 아닌지 그리고 한계 기업은 아닌지 본 사업에 대한 실적이 점점점 회사가 돈을 버는 기업인지 아니면 점점점 회사의 한계로 치닫고 회사가 이제 망하기 일부 직전의 단계인지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좀 친절하게 위험한 종목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투자 완기 종목, 투자 관리 종목으로 앞에 이제 투자에 좀 주의가 필요한 종목들은 앞에 이런 명칭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자, 투자 완기 종목, 관리 종목, 증거금 100%인 종목들보다는 앞에 신용이 가능하다. 초록색 우리 키움증권 기준으로 우리 신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표기된 조금 우리 거래소가 봤을 때 조금 더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어야 저점에 잡아서 상패를 안 당하고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례를 기반으로 제가 초저점 기법을 활용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 실제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KTIS라는 종목이었어요. 자, 1월
18일자 제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돌연 시장에서 KT만 들어가면 급등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도 KT가 인공지능 믿음이라는 서비스를 금융권과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전해 있어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풀이를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지금 한 달, 두 달 정도, 한 달하고 보름 정도 지난 오늘 시점에는 인공지능 테마가 이렇게까지 시세가 크게 나왔다라는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때는 KT가 뭐 인공지능 스피커도 했었는데 인공지능 서비스를 믿음을 뭐 출시한다라고 해서 과연 이렇게 시세가 나올까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폭락한 바닥에서 오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기간 조정이 길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오랜 기간 조정을 거래량 없이 KTIS 지루하다 다른 종목들 다 상한가 가고 급등하고 챗 GPT 관련주들 폭등하는데 내 종목은 움직이지도 않고 지루하다 요랬던 종목인데 요날 거래 대금이 딱 터집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거래량이 수반되는 가기이거 요건에 해당되는 초입의 자리를 딱 만드니까 여기서 민경철 전문가가 지금이 초입입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한 달하고 보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약 80% 정도의 대시세를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이 초입인가? 초입인 자리를 만들어 놓고 바로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요. 바로 시세가 나오지 않고 눌렀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전 저가를 이탈하면서 추가 낙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이 확인됐고 밑으로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런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은 시청자분들의 마음속에, 심장 속에, 머릿속에, 관심 종목에, 스마트폰에, 노트북에 우리 저장을 해놓고 매매를 활용해서 이 한 달,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80% 상승, 상한가 이상의 상승을 여러분들의 실제 보유 종목의 수익으로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드렸던 SBS 콘텐츠 허브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1월 31일 우리가 1월 마지막 거래일에서 초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초입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폭락한 저점에서 거래량 없이 오랜 기간 동안의 가격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격 조정의 끝에 뭐가 있었느냐? 우리 초입의 전제 조건 뭐가 있었죠? 첫 번째 가격 조정, 두 번째 기간 조정, 마지막이 거래량인데요. 과거의 매물 라인, 저항 라인 단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을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뚫어낸 이 자리가 제가 또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초입인 캔들의 종가 라인을 깨지 않고 오늘 또다시 오늘이 아니죠. 어제 기준으로 또다시 이 직전의 고가 라인을 뚫어내면서 장중에 24%까지의 추가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입의 자리에서 바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될 때 또 추가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바닥에 잡아서 시간을 넉넉하게 엉덩이 무겁게 우리 끈질기게 보유해서 크게 수익을 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조금 더 한국인들 빠르게 투자를 진행해서 빠르게 매매가 종결되고 빠르게 수익을 내시길 원하기 때문에 거래량 터진 캔들 초입인 자리를 관심 있게 보자. 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뭐로 가도 우리가 수익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고점에 잘못 물리면은 뭐로 가도 결국에는 손실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바닥이거나 초입의 구간에 잡았던 종목들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됐다? 우리 강한 수익으로 좀 귀결이 됐기 때문에 노랑톡에서도 초입인 종목들, 공략 종목들 잘 매매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LMS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도 LMS. 우리 LMS 혹시나 보유 중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과거의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반토막 이상의 가격 조정이 있었고요. 기간 조정의 끝에서 과거의 매물 라인들을 한 번에 강하게 뚫어내는 기준을 세우는데요. 이 자리 2월 1일에 LMS 초입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포착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만에 수익권 매도 기회가 왔는데 오늘 직전의 고가를 다시 한번 월요일 기준으로 돌파하면서 15% 정도의 또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등주 쫓아가서 15% 수익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바닥에서 초입에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년치 은행이자 정도의 상승률을 이제 초입인 종목 LMS가
이제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이비 종목들을 왜 공략해야 되는지 좀 리뷰를 드려봤고요. 자, 우리가 70% 정도의 큰 상승이 나온 린드먼 아시아 종목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네, 차트를 크게 보면은 엄청난 가격 조정이 있었어요. 린드먼 아시아. 어디서 사는지가 결국엔 중요합니다. 자, 아무리 똑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고점에 물리면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손실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미 폭락하고 저점 다지던 기간 조정의 끝에서 자,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초입의 자리였지만은 자, 1월 달 폭락장을 겪으면서 다시 리셋이 됐고요. 이 자리에서 다시 직전의 매물대를 뚫어낸 요 캔들이 뭐다? 저는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드렸고 그리고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그리고 1, 2주 정도 지난 오늘 동안 어제 20일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 보름 만에 72% 상승을 누려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 급등주 추격해서 여기서 내일 올라갈까 떨어질까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도박인 우리 투자라기보다는 투기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우리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관점에서 바닥이거나 아니면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초입의 자리에서 공략해서 우리가 단타 수익을 우리 좀 꾸준한 안정적인 수익을 누려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방송에서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추가 사례를 이야기 드릴 수 있지만은 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과 중요한 내용 방송에서 이야기를 못 드리는 내용들은 누랑톡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 가운데서 민경철 전문가님이 가져와 주신 개별 강세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대 상승한 삼성공조와 22% 넘게 뛰어오른 HL사이언스가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장 강세 개별주 이 두 종목의 선정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종목을 봐주신 이유 무엇일까요? 네, 먼저 우리 첫 번째 종목이 삼성공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삼성공조가 이제 2월 20일에 어제 공시를 통해서 네. 실적 호조 공시를 냈습니다. 이 공시를 보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냥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 6시쯤 해가지고 정확하게는 7시 58분 44초에 자, 매출액 손익구조 30% 이상 좀 변경됐다라는 공시가 나왔어요. 자, 보면은 매출액이 20% 증가했다.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자, 600% 증가했다. 그리고 이제 법인세 비용 전 계속 사업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35,000%가 증가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자, 매출액 증가와 사업 결합에 따라서 손익 구조가 획기적으로 이제 증폭된 이슈가 어제 시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자, 결국에 주식이라는 게 기업이라는 게 실적이 좋아지면은 주가도 움직이겠죠. 자, 그 관점에서 오늘 강한 거래대금이 좀 수반이 됐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관점에서는 과거의 상승을 반납하면서의 가격 조정을 이제 과거에 겪었던 종목이에요. 자, 3만 원짜리가 10,000원까지 3분의 1 토막이라는 마음 아픈 우리 가격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오랫동안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저점, 이중 바닥, 그리고 삼중 바닥을 다진 이 바닥의 끝에서 뭐가 터졌느냐. 다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직전 매물 라인들을 돌파하는 우리 슈팅 자리, 즉 우리 초입의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3만 원짜리가 10,000원까지 빠졌는데 무려 3중 바닥을 다졌다라는 것은 자, 밑으로 9,000원, 10,000원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 상방이 크게 열려 있는 구간에서 자,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슈팅 자리, 돌파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 삼성공조 종목이 오늘장 우리 법인세 비용 전 계속 사업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35,000%가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에 따른 우리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라고 좀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이 종목이 이제 고점이었다면은 저는 시청자분들께 X견을 드렸겠습니다만은 자, 폭락하고 더 빠질 게 없는 바닥에서 이제 막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관점에서는 대시세 분출의 시작점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공조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HL사이언스를 선정해 주신 이유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HL사이언스 하면은 왠지 모르게 제약바이오 종목일 것 같은 느낌적인 네, 느낌이 그러게요. 우리 이름만 들어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사실 재무제표 보면요, 굉장히 건실한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회사입니다. 네. 자, 우리 뭐 지인분들 만날 때 뭐 갑자기 보따리 싸들고 와서 보면은 열어보면은 홍삼이고
뭐 이런 이제 이슈들도 많은데 어쨌든 건강 기능식품에 대한 우리 시장 성장이 계속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재무제표 잠깐 보고 빠르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계속해서 우리 재무제표 보면요. 자,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적자 회사일 것 같은 느낌이지만 막상 재무제표 보면은 건실하다. 근데 주가는 과거에 엄청난 상승을 반납한 자, 바닥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1만 원 정도 됐었던 주가가 16,000원 정도까지 엄청난 가격 조정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오랜 기간 조정의 끝에 오늘 드디어 터졌습니다. 오늘 드디어 과거의 매물 라인들을 강하게 돌파하는 슈팅자를 만들었는데 그냥 돌파한 게 아니라 뭐다? 대량의 거래를 수반하면서 슈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오늘 HL 사이언스의 초입인 자리다. 그래서 과거에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던 테마였어요. 하지만 오늘부로는 시장의 주도주로서 대시대 분출의 시작점으로서 이제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캔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이제 히든 종목은 우리 SD 바이오 센서 종목이 되겠는데요. 네. 자, 방송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시간 너무 빨리 들어가네요. 방송 마감이 지금 얼마 정도 남았죠? 네, 저희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3분 정도. 그럼 빠르게 제가 이 종목의 재무제표랑 청산가치랑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빠르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제가 청산가치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강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이 종목의 청산가치를 보면서 왜 이 종목을 제가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기술적인 관점에서는요. 과거에 8만 원짜리가 75% 폭락했다. 그리고 만들어진 저점이 25,000원 수준의 저점이었는데 지금은 이중바닥 구간.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얼마? 36,000원까지 시세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다시 25,000원에 상장일의 신저가까지 조정받은 이중바닥이다. 이게 첫 번째. 이중바닥은 100만 불짜리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적자 회사가 아니라 꾸준하게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에 기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는 상장일의 신저가인데 회사는 계속해서 기업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의 부채 우리 5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자, 자산 3조 8천억에서 우리 자본 부채를 5천억을 뺀 자본이 약 3조 3천억 정도 가격이 됩니다. 3조 3천억을 제가 계산기로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3조 3천억 나누기. 그리고 이 종목의 총 발행 주식수로 제가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주식을 약 1억 주 정도 이제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로 대략적으로 1억으로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주당 대략 약 33,000원의 청산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실시간으로 기업 청산가치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33,000원 가격을 제가 우리 차트에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000원 정도 가격을 좀 표기해 놓도록 하고요. 자, 이 종목의 큰 관점에서는 자, 우리 시젠이 아니죠. SD 바이오 센서라는 기업이 자, 기업 청산가치가 33,000원 정도로 합니다.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부채 5천억을 뺀 자본이 3조 3천억인데 이 청산가치 밑에서 과대납폭을 보이고 3만 원까지 또 20% 올라가고 또 지금은 다시 25,000원 수준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회사는 뭐 코로나 사태가 줄어들면서 우리 실적은 조금 감소하고 있지만서도 올해 내년까지 영업이익을 낼 겁니다. 영업이익 회사가 돈을 벌면 기업 가치는 늘어날 건데 청산가치 밑에서 낙폭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는 지금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큰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청산가치보다 저평가된 종목들은 싸게 잡아서 청산가치 33,000원, 32,000원보다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오늘 뭐 빠르게 올라가는 인공지능, 2차전지 이런 쪽의 섹터는 아니지만은 상장 이후에 최저가 가격 부근에 위치해 있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 좋은 종목으로 우리 SD 바이오 센서에 대한 종목 소개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시청자분들이 뭐 저도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마음 뜨거워지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해서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는 싸게 잡아서 비싸게 매도하자라는 관점에서 우리 SD 바이오 센서 종목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종목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노랑톡 함께 입장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 바닥에서 끌고 가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같이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 SD 바이오 센서도 앞으로 큰 상승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신다면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또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전문가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